이준석의 전투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재명의 전쟁, 이준석의 전투.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소환장을 받았지요. 경찰이 소환을 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등에 관해서 출석해달라 소환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올린 글을 잠깐 보면 페이스북에 지금 보고 있는 게 글입니다. 주적은 이준석이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좋습니다. 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하는 사진이 있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익명의 여권 고위 관계자가 주적은 이준석이다 라고 표현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주적은 이준석 전 대표다. 이런 표현들 뉴스토마토 기사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내부의 전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 소환 통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집권여당의 전 대표인데 역시 경찰에 소환 통보가 됐습니다. 출석할까요? 출석을 전 해야죠. 대표는 현 대표 아닌가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현 그게 좀 대표인 거죠. 애매하더라고요. 아니요, 비대위원장은 있는 거죠. 직무만 정지됐을 뿐. 그러니까 전 대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 똑같이 제가 그 정치인으로서의 정도를 걸으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출석을 해야죠. 왜냐하면 본인은 성적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가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들어갈 때 우리 사진 많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대면은 마이크 대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시지. 아까 이재명. 아니 이제 이거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이. 아니 어떻게 다르죠. 확인되지 않은 성접대 얘기랑 공개적으로 테이프에 녹화하는데 나와서 공직선거법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 녹화가 되어 있어서 본인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증거가 다 확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경우가 다르고. 했다고 부르잖아요. 그건 방금 저도 들은 거라서 변명거리가 아직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서면질이 했으면 그렇게 안 불렀지. 이준석 얘기 안 합니까? 자꾸 예, 지금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고 또 있습니다. 딴 얘기하자고 하면 돼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경찰대 10기이던 공공범죄수사대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유튜브에서 이준석 구속시킬 수 있다는데 왜 못해? 라는 질책까지 듣고 예. 결국 경질이 됐습니다. 경질이 돼서 멀쩡하게 안양 동안서장을 하던 경찰서장이 전보조치. 경질 아니 전보조치죠. 예, 전보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석연치 않은 전보조치. 석연치 않은 그렇죠. 전보조치가 그럼. 되고 경찰서장 임기가 1년인데 7개월도 채우지 못한 이충섭 총경이 갑자기 들어와서 앉은 다음에 바로 직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2건이 무혐의 불송치 처리가 되고 나서 출석 요구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일사천리를 시원하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가면서. 그런데 그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일관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준석 대표는 어찌됐거나 이게 지금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이 온 당을 국민의힘을 들썩이게 하고 국민들 피로도를 높여왔던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본인은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김철근 실장이 다 조사받고 그렇게 하고 나왔을 때도 나에 대해서 뭐 소환 통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나갈 것 같아요. 나가서 본인이 이제 한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부인하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가서 얘기를 하겠죠. 예. 뭐 경찰의 뭐 그 수사 담당관이 바뀌었거나 안 바뀌었건 간에 이거는 뭐 나가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성실히 그뿐만 아니라 보다 길게 본인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안내를 살짝 빼먹었는데요. 네. 안내 말씀을 드리면 요거 안내 조금 깁니다. 안내 말씀 드리면 오늘 나온 얘기들에 대한 현안, 뭐 이준석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얘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촌철살인 댓글 또 뼈가 있는 말들 골라서 소개를 하고 그중에 2명에게 영화 상품권 2장씩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내를 드리면 오늘 밤에 9시쯤에 저희가 썰전 나이트
녹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송출할 예정인데요. 여기 몇 분이 이제 나오시는데요. 거기에 의견을 이번 댓글에 같이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녹화해서 그 부분 질문사항 등 이런 걸 다루고 또 일요일 날 업로드가 되는데 거기에 또 댓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에 대해서 또 영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송출하는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댓글 심사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제가 하죠. 아 예. 네. 저 맹작가가 합니다. 맹작가가. 그 썰전 나이트의 오디오 시스템 개선이 됐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여전히 개선이 안 아니 급하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체크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그냥 본래 네. 나이트가 좀 주위가 웅웅거려요. 어디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나 편을 들어줘야지.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 잠적하라고 한 거 이후로 안 해가지고 되셨습니다. 예, 그 안내 말씀드리고요. 뭐 질문 사항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썰전 나이트에서 보다 잘 오프 더 레코드 상황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윤리 변수가 사실은 경찰 출석보다 더 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리가 민심 위반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한 데 대해서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민심 위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쭉쭉쭉 얘기하고 환영합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본인이 3등 그리고 1등, 2등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부터 먼저 징계하고 오고 그 뒤에 한 줄 더 있는데 나중에 징계 대상에 윤리도 포함시키십시오라는 얘기를 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지칭하지 않았지만 몇 개 여론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MBC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 8월 중순에 있었던 건데요. 국민의힘 위기에 대한 책임을 1순위 윤핵관, 2순위 윤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로 이준석 전 대표를 들은 조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일단 윤리에서 추가 징계를 할 걸로 보십니까? 뭐 경찰 조사가 일단 뭐 이미 다 이제 목전에 왔기 때문에 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징계도 이 성비 접대와 상관없이 증거인멸 사주라고 하는 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그 명목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뭐 지금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징계를 좀 논의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언들이 몇 가지 있었던 걸 문제 삼아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루비콘 강은 건넜고 경찰 수사 이제 목전에 다다랐고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거의 이제는 뭐 같이 죽자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판이어서 곧 저는 정리가 스스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윤핵관 분들도 이제는 예. 스스로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 뜻대로 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뜻대로 네. 김규식 교수님 바라는 대로 윤핵관들의 정리를 계속 촉구하셨죠. 네,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징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일단 윤리위에서 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며칠 전에 거기에 보면은 의총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의총에서 징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당원권 6개월 그 징계에 대한 이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는데 예. 지금 윤리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당원으로서의 어떤 해당 행위 이 부분은 그것보다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당원상 징계받고 있는 사람에게 또 징계를 할 경우에는 이전 징계보다 더 과한 거를 내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명인가요? 탈당 권고. 아니요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권유 당원권 제명이죠. 정지가 3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탈당 권유 제명 무섭습니다. 앞서 이제 예. 김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분석이고 네. 윤희석 대변인님은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이라고 해서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뭔가 돌아가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네. 화평이님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는 척을 좀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그러나 듯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상황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일단 그 보고요. 상황 전체는. 예, 잘못 돌아가고 있다. 첫 번째 윤리 징계도 차라리 그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복잡하게 돌아서 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이 또 지금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근데 그 점에 이게- 있어서는 김규식 교수님의 맞아요. 견해에 네. 공감합니다. 저는. 근데 저도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뀐 게 예. 워낙 이제 피로감이 쌓여가지고 예. 징계를 한 번 더 해서 깔끔하게 끝내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워낙 피로감이 심해지니까요. 예. 이게. 예.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아니죠. 좋아지나요? 어차피 지금 마무리 지지율 안될 하락 거예요.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이 국민의힘 집권여당 내부 문제는 어쨌든 정리를 빨리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기 의사 때문에 출신도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에서 예. 우리 같은 만주 변호사가 봐도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재미없는 좀 드라마 심각하다. 조기 종영하자 그치, 이거예요. 그치. 저는 지금 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 별개로 되어 있는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징계 판단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서 끝냈으면 더 좋았는데 의총에서 징계하라고 윤리가 토스라고 그것을 윤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서 또다시 독립적이지 않은 이 당원들 조직의 하부 조직인 의원총회에서 결정사항을 윤리가 영향을 미쳐서 윤리가 징계를 하게 돼버렸으니 저 징계도 재판에 가져가면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상황이네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